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원구성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측 양당 모두 이제 통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양보를 한 건지 좀 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의원 먼저 들어볼까요? 원래 양보는 집권 여당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이번 양보는 민주당이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좀. 아니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의장을 뽑겠다라고 해서 국회 소집서까지 이제 네. 제출을 했고,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하기로 했다가 그래도 이게 집권 여당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일정을 이제 오늘로 연기를 한 것이죠. 그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다녀오셨지만 다녀오시면은 좀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주말을 통해 가지고 협상이 있었고, 오늘 또 하루 종일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된 거니까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이 좀 더 연기하지 않았으면 국회가 좀 더 이제 파행을 하고 국회가 좀 더 냉각기를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양보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병수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양보안이 서로 잘 해결이 돼서 저도 민주당의 공으로 돌리고 싶긴 한데 사실을 또 따져봐야 되니까, 아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하기로 했던 민주당의 그 일방적인 그 원구성 합의를 했던 본회의는 사실 아까 양보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협박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대통령 취임 특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내대표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단독으로 구성하겠다. 네. 이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유감 표시를 하고, 자, 이번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오늘 타결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긴 이틀이었습니다. 네.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원내대표와 박원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고 결렬됐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을 그래도 전향적으로 앞으로 좀 풀어가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이려면은 우리가 먼저 좀 통큰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아침부터 중진회의도 개최하고 또 의원총회도 개최하고 의원총회도 2시간 이상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 통큰 양보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의 공이라면은 저는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전에 12시 반쯤에 아마 의원총회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때 끝나고 난 이후에 권성동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박원근 대표한테 자, 거기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민주당 원구성 협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 부분을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 의원들 전체 총회를 모으겠다,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면서 박원근 원내대표가 그거를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서 그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 양쪽 다 이번에는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함정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양보를 했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근데 이제 상임위원장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이 지금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사위원장 문제에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하고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요구를 했죠. 그 전제 조건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받지 못한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됐던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장 선출에 협조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무기를 양보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그런 조건 없이 양보를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솔직히. 전 의원께. 네, 법사위원장은
그 약속대로 이제 국민의힘에 양보를 하고 사개특위가 지금 이제 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리고 사개특위의 위원 구성은 민주당 7, 국민의힘 5, 무소속 비교섭단체 1. 예. 그러니까 7대 5대 1로 해가지고 이미 합의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뭐 원구성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미 11대 7 해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했던 그 비율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되 예를 들면은 법사위를 이제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되면 전반기의 전례에 따라서 이제 경제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맡는 걸로 예를 들면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다음에 무슨 정무위원회, 뭐 산자국토위 이런 거는 이제 법사위를 맡지 않는 정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온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저는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추가로 좀 11, 제가 말씀드릴게요. 11대 7로 배분하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여전히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다면 이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개특위 참여와 권한쟁의 심판 취하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된 것이었는데 그걸 또다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또는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그걸 조건으로 내건다 그러면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기대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사개특위 참여나 이런 조건을 내거지 말고 지금 원구성 자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1대 7로 배분하게 된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지금 경제 관련 뭐 상임위원회는 통상 야당이 맡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쉽게 타결될 수가 있겠지만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을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한 발짝 못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으면 괜찮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개특위에 아예 참여를 못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개특위 참여를 하는 것은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정치적인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워낙 자꾸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니까 우리의 마지노선은 이제 이거다라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권한쟁의 심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 하나 하고 지금 꼭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7대 5대 1에서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도록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최후안을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당리 당략도 좋고 그런데 우리 국민 눈치 좀 보고 국민 눈치 좀 보면서 국회 원구성을 하면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대 5대 1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미 그 합의문에 다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이익 또 국민의힘의 이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를 제대로 우리가 본다면 저는 안 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개특위를 그 헌재 판결 이후에 좀 뭐 만약에 거기서 합헌 결정이 나오면 그때 하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못 할 받는 필요가 거죠.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든 별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개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을 손을 들어줘 버리면 사개특위 논의가 사실은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사개특위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을 하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진행이 쭉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사개특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의 주장이 사실은 실익이 없는 주장으로 저는 날을 새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회가 당면에서 해야 될 일을 우선시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폭등하는 물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폭등하는 물가를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힘겨운 이게 지금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제 국민들 또 어려운 경제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협의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예, 우리 전재수 의원님처럼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충분히 헌재 재판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전재수 의원처럼 생각하시질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 사개특위 문제를 전제 조건을 지금 계속해서 내걸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7대 5대 1 이 부분은 중재안에, 국회의장 중재안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 중재안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가 나중에 파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파기 전에 걸 전제로 해서 자꾸 참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파기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못 나가는 거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합의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사실상 사개특위 논의는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원구성을 집중할 것은 아니다.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원구성 이렇게 어쨌든 첫 단추를 꼈는데 또 계속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잘한 결정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저희들도 사실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 눈높이를 볼 때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수사 의뢰까지 지금 된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했었고, 또 그런 우려 상황을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에 전달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여당,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저는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아마 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에서 생각이 듭니다만,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희 후보자까지 이제 두 번 연속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죠. 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언론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작용하고, 그게 또 지지율에도 또 조금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검증과 또 인사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재수 의원 말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그리고 검증은 또 누가 했는지, 이게 지금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호영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중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승희 장관 내정자도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쏟아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저도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의혹과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과연 뭘 보고서 추천을 했는지, 검증은 도대체 무슨 검증을 했는지, 검증을 했다면 과연 이런 분이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왔을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게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권당 내부에서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냥 한번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논문 문제 있잖아요. 논문 한 편 써가지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아니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소주 3병을 원샷 해야 될 정도의 말하자면 음주 측정 수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이게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또 이상한 결론이 정관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아웃시키고 한 명은 임명 강행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인사를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 국세청장도 그동안 역대 권력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한 경우가 없는데 국세청장도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2006년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적이 없는데 그냥 또 해버렸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3월 10일 날 끝이 났는데 지금 이제 4개월이 다 돼가는데 대통령이 어떤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라든지 되고 난 뒤에 야당과 뭐 티타임 한 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 집권 여당 또 대통령실의 어떤 자세와 태도도 한 번쯤은 돌이켜보지 않으면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도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지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하고 지금 뭐 교육부 장관 여러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에 국회로 정부에서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하지 않고 특히 민주당에서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인사청문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 지금 임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이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합참의장 부분은 엄중한 이 안보 상황에서 정말 비워둘 수 없다 한시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명이 된 것이고, 또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지금 의혹 상황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군생활을 했던 분이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우리 저 여야가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재가를 한 것이 오늘 오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12시 반까지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두 차례에 걸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이미 모두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안 했다라면은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국이 급냉돼서 상임위원회는 전혀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이걸 재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면 통과가 됐겠습니까?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음주 문제도 굉장히 큰데 이 음주를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형사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그 판결을 내린 판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지까지 밝혀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면 국공립 사립대학의 어떤 이제 대학들의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논문을 이래저래 그냥 막 이래저래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뭐 이런 이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통과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더 이제 의혹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는 이제 낙마를 시키고 한 분은 또 임명을 시키는, 이러다 보니까 살아난 것이지 절대적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쳐서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의중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그 음주운전 수치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또 그게 이제 그 교원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데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음주 상태를 가진 분이 수장이 될 수 있겠느냐, 도덕적 어떤 기준에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무직 공무원과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이 교직원과는 좀 달리 봐야 된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정무직 공무원 중에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당연히 최고의 도덕성 전과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전과
사범인데도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알겠습니다.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가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